아침마다 화장실 문 앞에서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진우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 앉아 계셔도 꿈쩍도 안 하고 힘을 주면 어지럽기만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나오신 적 많으시죠? 변비약 먹으면 그날은 괜찮은데 며칠 지나면 또 제자리예요. 오늘 여러분께 약보다 훨씬 간편하고 부작용도 없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집에 다 있는 들기름 한 숟갈이면 됩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채를 더 먹어야 하나? 물을 더 마셔야 하나? 그런데 60 넘어서 생기는 변비는 대부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이 말라서 생기는 겁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면 앞으로도 매일 화장실에서 고생하시고 약만 드셔야 할 수도 있어요. 요즘 연구 결과를 보니까 변비가 오래되면 치매 걸릴 확률이 3배나 높아진대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변비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더 신기한 건 이게 장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머리까지 맑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 환자분들 대부분이 3일에서 일주일만 하면 달라지셨고 한 달쯤 되면 변비약 안 드셔도 되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장 속이 점점 말라가요. 그럼 똥이 장벽에 붙어서 안 움직입니다. 거기서 힘을 주면 더 단단해지고 더 아파요. 약 먹으면 그날만 괜찮고 관장에도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밀어내려고 하면 안 되고 미끄러지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변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화장실에서 시원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조금 이따 말씀드릴 장하고 머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들기름이 왜 그날 바로 효과가 있는지 정말 신기하실 거예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괜찮으시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들기름 방법 꼭 해보시겠다는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 거. 60 넘으면 장이 젊을 때랑 완전히 달라져요. 나이 들면서 장에 3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 장 속이 바싹 말라요. 젊을 때는 장 안쪽이 축축하고 미끄러워서 똥이 쉽게 내려가는데요. 나이 들면 장에서 나오는 물기가 줄어들면서 장벽이 거칠어집니다. 비포장도로처럼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그럼 똥이 장벽에 달라붙어요. 두 번째, 장 근육이 힘이 없어져요. 장은 근육으로 되어 있어서 쭉쭉 움직이면서 똥을 밀어내야 하는데요. 나이 들면 이 근육에 힘이 없어져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세 번째, 장 속 좋은 균들이 줄어들어요. 장에는 좋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면 장 환경이 나빠지고 변비가 더 심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야채만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마른 장에 야채가 들어가면 물을 빨아들여서 더 딱딱해지거든요. 그 덩어리가 장벽에 붙으면 더 안 움직입니다. 물 많이 마셔도 마찬가지예요. 물은 대부분 소장에서 흡수되니까 대장까지 별로 안 내려가요. 특히 나이 들면 물 흡수가 더 잘 되니까 대장에 가는 물은 더 적어지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장 안쪽을 기름으로 코팅하는 겁니다. 마른 장벽에 기름막을 만들어서 똥이 쭉쭉 미끄러지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장하고 머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제일 관심 많이 받는 게 이거예요. 장하고 머리가 신경으로 쭉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변비가 오래되면 장에 나쁜 것들이 쌓이고 이게 피를 타고 머리로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게 오래 계속되면 머리 세포가 망가지고 결국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2021년에 큰 연구를 했는데요. 변비 오래된 사람이 안 그런 사람보다 치매 걸릴 확률이 73%나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변비를 그냥 불편한 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광주에 사는 74세 정말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수님은 60세부터 변비로 고생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23일에 한 번씩 나오다가 점점 더 길어져서 일주일에 한 번, 심하면 열흘에 한 번씩 화장실 가셨습니다. 배는 항상 빵빵하게 불러 있고 밥맛도 없었어요. 밥 먹으면 배가 더 답답해서 아예 조금씩만 드셨죠. 당연히 기운도 없고 우울했어요. 정말수님은 별별 변비약 다 써보셨어요. 처음엔 약 먹으면 좀 나오더니 점점 효과가 없어지고 나중엔 약 먹어도 꿈쩍도 안 하더래요. 양을 늘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장약도 써봤는데 그것도 그날만 되고 다음 날이면 똑같았답니다. 주변에서 야채 많이 먹으라고 해서 열심히 드시고 물도 하루에 큰 생수병으로 한 병씩 드셨는데 별 소용이 없었어요. 배만 더 불러서 힘들었답니다. 그러다 딸이 저희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어요. 정말수님은 힘들어서 겨우 걸어 들어오셨고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검사해 보니 장 속이 심하게 말라 있었고 장 움직임도 거의 멈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 상태가 비포장도로 같아요. 여기에 물 부어봤자 흡수되거나 증발해요. 먼저 기름으로 장벽을 매끈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 한 숟갈 먹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정말수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15년 동안 별의별 방법 다 해봤는데 기름 한 숟갈로 뭐가 달라지겠냐 싶으셨대요.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보자 하고 시작하셨어요. 첫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들기름 한 숟갈 드시고 따뜻한 물 한 컵 마셨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신호가 왔어요. 힘 안 줬는데도 쭉 나오더래요. 그 시원한 느낌에 정말수님이 눈물이 났다고 하세요. 둘째 날도 똑같았어요. 아침에 들기름 먹고 몇 시간 지나니까 신호가 오고 또 편하게 봤답니다. 3일째 되니까 정말수님이 확신하셨대요. 이거 진짜 되는구나. 일주일 뒤에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정말수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생기가 돌고 표정도 밝아지셨죠. 선생님, 15년 고생한 게 허무할 정도로 간단하네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달 뒤에는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 가시게 되었고 변비약 완전히 끊으셨어요. 밥맛도 돌아오고 기운도 났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3번씩 동네 산책도 다니시고 친구들이랑 등산도 가신답니다. 정말수님이 주변 친구분들한테도 열심히 알려주고 계세요. 들기름 한 숟갈이 내 인생 바꿨다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럼 들기름이 정확히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쉽게 설명드릴까?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을 먹으면 제일 먼저 간하고 쓸개가 반응해요. 기름이 12지장이라는 데 도착하면 쓸개에서 담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담즙은 기름을 소화시키려고 나오는 소화액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담즙 속에 담즙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벽을 자극해서 물기를 나오게 만들어요. 말랐던 장 속이 축축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동시에 들기름 자체도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가면서 장벽에 얇은 기름막을 만들어요. 이 기름막이 윤활유 역할을 해서 똥이 쭉쭉 미끄러지기 쉬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공복이에요. 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어야 할까요? 공복일 때는 위장이 비어 있어서 들기름이 빨리 소장하고 대장으로 갈 수 있어요. 만약 밥 먹고 나서 먹으면 다른 음식들이랑 섞여서 흡수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또 공복일 때는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대략 1시간 반마다 한 번씩 세게 꿈틀거리면서 장 속 것들을 아래로 밀어내거든요. 이때 들기름으로 장벽을 미끄럽게 해주면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거죠. 들기름에는 오메가3라는 좋은 기름이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60% 이상 있는데요. 이게 장 속 염증을 줄여주고 장벽을 보호해 줍니다. 또 들기름은 다른 기름보다 묽어서 장벽에 골고루 잘 퍼져요.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보다 가볍고 부드러워서 장 안쪽에 얇고 고르게 막을 만들 수 있어요.
의학 연구에서도 오메가3가 장에 좋다는 게 여러 번 증명됐어요. 2019년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변비 있는 사람들한테 매일 오메가3를 먹게 했더니 똥 나오는 횟수가 늘어나고 똥도 부드러워졌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들기름 작은 숟가락 하나를 준비하세요. 작은 숟가락은 5ml 정도인데요. 티스푼으로 하나 가득 담으면 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탈 날 수 있으니까 정확히 작은 숟가락 하나만 드세요. 두 번째, 들기름을 입에 넣고 천천히 삼키세요. 물에 섞어서 마시지 마세요. 기름이 물이랑 섞이면 제대로 안 돼요.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그대로 삼키면 됩니다. 처음엔 좀 느끼할 수 있는데요.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해서 생각보다 먹기 괜찮아요. 정 힘드시면 들기름 삼키고 바로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셔서 입 안 헹구시면 됩니다. 세 번째, 들기름 먹고 30분 정도는 다른 거 안 드세요. 이 시간 동안 들기름이 위랑 소장 거쳐서 대장으로 가면서 장벽을 코팅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30분 지나면 평소처럼 아침 드시면 됩니다. 특별히 안 먹어야 할 음식은 없어요. 다만 아침에 야채나 과일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이거는 매일 아침 꾸준히 하셔야 해요.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효과 못 봐요. 최소 일주일은 하셔야 장 환경이 좋아지고 변비가 나아집니다.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달라지시는데요. 변비가 심했던 분들은 2주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들기름은 꼭 신선한 거 쓰세요. 들기름은 공기 닿으면 쉽게 상하니까 뚜껑 연 다음엔 한 달 안에 드셔야 해요.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요. 가능하면 작은 거 사서 자주 바꿔가며 드시는 게 좋아요. 상한 기름은 오히려 몸에 안 좋으니까 조심하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고소한 냄새 나는데 상한 기름은 키키하거나 비린내 나요. 들기름 방법 효과를 더 높이려면 몇 가지를 같이 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 아침 먹고 나서 가볍게 걸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도 장 움직임이 활발해져요. 밥 먹고 바로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면 소화가 느려지거든요. 걷기 힘드시면 그 자리에서 다리만 가볍게 들어 올리셔도 돼요. 허벅지를 무릎 높이로 올렸다 내리기를 20번 정도 하시면 배 근육이 움직이면서 장에 도움돼요. 두 번째, 물은 계속 충분히 드세요. 들기름으로 장벽을 미끄럽게 만들어도 똥 자체에 물기가 없으면 단단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큰 생수병으로 한 병 정도는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면 장이 깨어나는데 도움돼요. 들기름 먹기 1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들기름 먹고 30분 뒤에 또 한 컵, 이렇게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세 번째, 배를 시계 방향으로 문질러 주세요. 배꼽 중심으로 크게 원 그리면서 천천히 문질러 주면 장 움직임이 좋아져요. 하루에 두세 번, 한 번에 5분 정도씩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저녁에 자기 전에 배 마사지하면 다음 날 아침 화장실 가는데 도움돼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해주세요. 네 번째, 밥 먹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세요. 우리 몸은 습관대로 움직이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밥 드시면 장도 그 시간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드시려고 하세요. 특히 아침 거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침 먹어야 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다섯 번째, 발효 음식 자주 드세요. 김치, 된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식에는 좋은 균들이 많아서 장 건강에 좋아요. 들기름으로 장 환경 좋게 만들고 발효 음식으로 좋은 균 보충하면 더 효과가 좋아요. 특히 아침에 요구르트 하나 드시면 좋은데요. 설탕 많이 든 거보다는 플레인 요구르트 고르세요. 여기에 과일 조금 넣어 드시면 섬유질도 같이 드실 수 있어요. 들기름 드실 때 주의할 게 몇 가지 더 있어요. 첫 번째, 절대 많이 안 드셔야 해요. 작은 숟가락 하나 이상 먹으면 설사 날 수 있고요. 칼로리도 높아져서 살찔 수도 있어요.
들기름 작은 숟가락 하나는 약 45칼로리 정도인데요. 이 정도는 괜찮지만 많이 드시면 부담돼요. 두 번째, 꼭 신선한 들기름 쓰세요. 상한 기름은 오히려 몸에 안 좋아요. 뚜껑 연 다음엔 냉장고에 넣어 두시고요. 한 달 안에 드세요. 만약 냄새가 이상하거나 맛있으면 바로 버리고 새 거 사세요. 세 번째, 쓸개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담석이나 쓸개 염증 있는 경우에 기름 먹으면 담즙이 많이 나오면서 아플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꼭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하세요. 네 번째, 췌장염 있으셨거나 췌장에 문제 있었던 분들도 조심하세요. 기름이 췌장 자극할 수 있으니까 조금씩부터 시작해서 몸 반응 살펴보세요. 다섯 번째,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 주의하세요. 들기름 오메가3 성분이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 있어서 약 효과를 더 세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세요. 여섯 번째, 수술 예정 있으신 분들은 수술 2주 전부터 들기름 먹지 마세요. 피 응고에 영향 줄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처음 시작할 때 조금만 먹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하세요. 들깨 알레르기 있는 경우 드물지만 반응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덟 번째, 임산부나 전 먹이시는 분들은 하루에 작은 숟가락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요. 그 이상은 피하는 게 좋아요. 임신 중이나 전 먹일 때는 뭐든 과하게 안 드시는 게 원칙이니까요. 이제 들기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즘 마트 가면 들기름 종류가 정말 많아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첫 번째, 100% 순수 들기름 고르세요. 다른 기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들기름이 제일 좋아요. 라벨 잘 보셔서 들깨 100% 또는 순수 들기름이라고 적힌 거 고르세요. 두 번째,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든 제품이 좋아요. 뜨거운 온도에서 짜내면 영양소가 망가질 수 있거든요. 저온 압착, 냉압착이라고 쓰여 있는 거 고르세요. 세 번째, 가능하면 유기농 제품 고르세요.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물론 값이 좀 비싸지만 건강 생각하면 괜찮아요. 네 번째, 양은 적은 걸로 사세요. 들기름은 뚜껑 열면 빨리 상하니까 200ml나 300ml 정도 작은 거 사서 한 달 안에 다 쓰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 색깔 확인하세요. 신선한 들기름은 투명한 황금색이에요. 너무 진하거나 탁한 색은 상했을 수 있으니까 피하세요. 여섯 번째, 만든 날짜 꼭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최근에 만든 거 고르시고요. 유통기한도 여유 있는 거로 고르세요. 보관 방법도 중요해요. 들기름은 빛이랑 열, 공기에 약하니까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제일 좋아요. 쓸 때마다 뚜껑 잘 닫으시고요. 햇빛 안 드는 데 두세요. 만약 냉장고에 자리가 없으면 시원하고 어두운 데 보관하시되요. 뚜껑 연 다음엔 2주 안에 쓰세요. 냉장고 넣어두면 한 달까지는 괜찮은데요. 실온에서는 빨리 상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말고 다른 기름은 어떨까 궁금하실 거예요. 올리브유도 장 건강에 좋아요.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폴리페놀 성분 많아서 염증 줄여줘요. 다만 들기름보다는 좀 걸쭉해서 장벽 미끄럽게 하는 효과는 좀 떨어져요. 아마씨유도 좋은 선택이에요. 오메가3 양이 들기름이랑 비슷하고 변비 개선 효과도 있어요. 다만 맛이 좀 쓴 편이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코코넛 오일도 요즘 인기 많은데요. 변비 개선엔 효과 있지만 포화지방이 많아서 심장이나 혈관 안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변비 개선 효과가 제일 좋고 부작용도 적은 건 역시 들기름이에요. 우리 몸에도 잘 맞고요. 값도 적당하고 구하기도 쉬우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60 넘어서 생기는 변비는 자극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윤활이 안 돼서 그래요. 장 속이 말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 작은 숟가락 하나 먹으면 담즙이 나오고 장벽에 기름막이 생겨서 똥이 쭉쭉 미끄러지게 돼요. 세 번째, 정확히 작은 숟가락 하나만 드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배탈 날 수 있어요.
네 번째, 매일 꾸준히 하세요. 대부분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효과 보시지만요. 변비 심했던 분들은 2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신선한 들기름 쓰시고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뚜껑 연 다음엔 한 달 안에 쓰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걷기, 물 충분히 마시기, 배 마사지, 규칙적인 식사, 발효 음식 드시기를 같이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일곱 번째, 쓸개 문제, 췌장염, 피 묽게 하는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하세요. 여러분, 변비는 그냥 불편한 게 아니에요. 장 건강은 우리 몸 전체 건강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특히 머리 건강에도 큰 영향 줘요. 변비 오래 놔두면 치매 위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간단한 방법 하나로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 한 숟가락,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 장 건강 지켜주고요. 전체적인 삶의 질도 높여줄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약도 필요 없고요.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그저 매일 아침 작은 숟가락 하나 들기름이면 돼요. 여러분 건강한 장, 건강한 머리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년은 갑자기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나온 내용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